그렇죠? 행복하다라는 거는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영양소에는 뭐가 있을까? 그것을 먼저 규정을 해야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언해 줄 수 있으실 텐데 다른 것 빼고 딱 하나만, 비법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행복에는 비법이 없지만 그래도 딱 하나만 추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상에서 우리가 한 활동들이 행복을 주는 정도가 다 다른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이런 질문하고 같겠죠. 아까 보여드린 그 그래프, 그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 단일 행동으로는 여행이 압도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많이 주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화면에 보실 겁니다. 역시 일사분면에 보시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많이 주는 활동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빛나고 있는, 별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의 활동이 있는데 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여행을 조금 더 자주 가십시오. 여행을 가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행복감을 주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뭔가로부터 좀 떨어져 보는 거는 상당한 행복감을 줍니다. 우리 배우자가 친정에 가거나 출장 갈 때 상당한 즐거움을 줘요.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상당한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왜냐하면 약간 벗어나 보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행이 이렇게 벗어나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행복에도 유리하지만, 사실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행복감을 강하게 주는 활동들 중에 저 일사분면에 보시면 걷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놀기가 나옵니다. 뭘 게임을 하든지 아무튼 장난을 치든지 노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말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먹기가 나옵니다. 우리 먹을 때 가장 행복하죠. 먹고 말할 때는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행은 뭐냐? 걷고 먹고 말하고 노는 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이거나 일종의 행복의 뷔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형편이 되어야 여행을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점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여행에 두면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나는 여행 가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경비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시간을 가져와야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그 그래프로 돌아가 보면 재미와 의미가 둘 다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이 있습니다. 3, 4분면에 있는 거겠죠. 재미도 그닥 강하지 않고 의미도 별로 강하지 않은 대표적인 활동이, 여러분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TV를 보는 겁니다. TV는 가끔 우리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TV가 절대 고통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방송 나갈 텐데 TV는 되게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TV를 보고 있을 때 행복감은 운동하고 있을 때 행복감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 뭘 나타내냐면 그런 일을 하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동그라미의 크기가 운동의 동그라미보다 몇 배 커요.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TV를 전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또 여기 보시면 SNS 하는 거라든지 문자 하는 것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떼와서 여행하거나 운동하는 시간으로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행복은 철저하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시간 관리. 우리가 행복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 관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행복 관리라는 거죠. 내 시간을 잘 분배해서 행복감을 별로 주지 않는 일들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행복감을 많이 주는 시간들에 그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 일상을 잘 설계하는 게 행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대체 여행이 왜 이렇게 강한 행복감을 주느냐? 벗어난의 경험도 있고요,
또 행복감을 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한꺼번에 경험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여행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이유는 최근에 학자들이 돈과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감이 늘어나는 거냐 이 질문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 게 행복에 유리한 거냐라는 쪽으로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 이 책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소유를 추구하는 인간이 될 거냐, 존재라는 걸 경험하는 인간이 될 거냐. 근데 그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소유물을 사는 소비를 할 거냐, 소유물을 산다는 건 이렇습니다. 옷을 사게 되면 옷이라는 소유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하는 대상을 보면 이렇게 소유물이 생기는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료로 듣고 계시지만 만일 여기에 참가비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면 이런 강의는 소유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험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소유물을 샀을 때 경험하는 행복감은 경험을 샀을 때 행복감에 비해서 강도도 약할 뿐만 아니라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위한 소비가 행복감이 강하고 오래 가는 이유가 뭐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사신 옷을 놓고 잠깐은 누구랑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옷을 샀는데 너무 예쁘다. 근데 몇 년째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다녀온 여행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의 표현처럼 어떤 여행은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옷은 인생을 못 바꿉니다. 어떤 옷도 사실은 뭐 예외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떤 옷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동차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가장 빈번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제가 돈의 문제인데요. 이 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해결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이죠. 그런데 그 한 가지의 대안이 뭐냐? 돈으로 경험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이력서를 레주메라고도 하고요. 조금 고급스럽게는 커리큘럼 비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줄여서 CV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력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경험의 소위 CV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의 이력서가 풍성합니다. 이런 걸 경험해봤고 이런 걸 체험해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의 이력서가 너무 빈약한 겁니다. 행복은 우리 경험의 CV의 길이와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이야깃거리를 만드는데 돈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낼 때 우리에게 행복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벌려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덕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너 이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데 써라. 소유물을 늘리는 데 돈을 쓰지 말고 너의 경험을 늘리는 데 돈을 써라. 이것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고,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어떤 가르침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제가 앞에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 doing good을 하게 되면 being good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환경 중에서, 우리 일상의 이런 환경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맹모삼천지교도 그런 가르침의 하나이고요. 또 우리 표현 중에 금묵자흑, 그냥 까만 데 있으면 까맣게 된다, 근주자적, 붉은 곳에 있으면 너도 붉게 된다. 그래서 이 주변 환경, 특별히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미국의 이 두 명의 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써냈습니다. 본인들이 해왔던 연구들을 종합해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제목이 커넥티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행복도 전염된다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의 부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셜 네트워크, 우리가 맺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Surprising power예요. 우리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 어느 정도로 놀라운 거냐? 또 부제가 이렇게 연속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느냐? 내 친구의 친구가 영향을 줄 수 있다. 3단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부제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지역 공동체 사람들의 이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을 한 겁니다. 누가 누구랑 친한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평소의 행복감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림에서 동그라미들은 개인을 나타내고요, 색깔은 그 사람들의 행복도를 나타냅니다. 파란색은, 진한 색은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이고, 이 초록이 연할수록 행복감이 강한 사람들인데, 딱 보시면 두 가지 패턴이 눈에 띕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뭐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즉 이 파란색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어떤 네트워크의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이분들이 밝혀낸 게 뭐냐?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내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그 가능성이 약 15% 증가한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약 10% 증가한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약 6% 증가한다. 4단계쯤 가면 그때서야 영향력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삶을 살고 싶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행복한 사람 옆에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불행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우울하고 싶으면 우울한 사람과 시간을 장시간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우리가 우울해지고 금방 냉소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구와 시간을 보낼 건지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독한 기운을 뿜어내는, 불행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좀 줄이고 좋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이 선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갈 필요가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런 강의에 오셔서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실 정도라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으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0%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에게 좋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전념시켜주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나한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사람들, 그렇죠?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냐? 행복한 사람들과 보내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가 했었던 연구, 한국 성인들이 어느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누구랑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행복감이 강한지 약한지를 분석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누구랑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재미와 의미라는 이 행복의 두 개의 축을 강하게 경험하는지. 가장 즐거울 때는 연인과 있을 때고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네. 사랑하는 연인과 있을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네. Y축이 즐거움이고요, X축이 의미인데,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가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녀와 이 자녀와 연인 못지않게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배우자, 그리고 부모, 형제, 친구, 이렇습니다. 연인을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를 해보면
family and friends. 2F예요. 가족,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혼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명상도 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해서 우리의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도 당연히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함께 병행해야 되는 건 뭐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 이걸 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식단을 바꾸지 않고 다이어트 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의 부질없는 노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 중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공간의 문제입니다.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거냐인데, 우리가 이 공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독서실에 가면 공부가 잘 됩니다.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집에서는 안 되는데 독서실에 가면 공부가 잘 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명상할 수 있는데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에 가면 기도와 명상이 잘 됩니다. 장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 공동체가 잘 살고 있을 때 그 조건이 뭐냐, 소위 좋은 공동체의 조건이 뭔가 봤더니 인간의 삶에는 크게 2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 이게 대개 우리 2개의 주된 공간인데, 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봤더니 일과 가정이 아닌 제3의 공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페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발소라든지 이 제3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3의 공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학자가 제3의 공간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열을 했는데요, 이곳에는 격식이 없다. 회사에는 격식과 서열이 있습니다. 여기는 격식과 서열이 없다. 그리고 소박하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주로 말로 수다를 떤다. 그리고 음식이 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상에서 행복을 조금 더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제3의 공간이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쓰자면 아지트를 만드는 겁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자주 가는, 즐겨가는 어떤 공간을 만드는 그것이 일상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지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소외되기가 쉽다. 행복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일상에 의한, 일상을 위한, 일상의 행복임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노력과 함께 우리 삶의 방식들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떤 활동들을 우리가 할 건지, 돈을 어디에 쓸 건지, 사람들은 누구와 만나고 시간은 어떻게 보낼 건지, 그 다음에 우리 공간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삶의 속성들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